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최근 제가 존경하는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인터뷰에서 대표님께서 투자에 관해 말씀하시며 멘탈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게 다일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즘 멘탈 관련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중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조님. 궁금한 것이 있어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편입니다. 간혹 성실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쉰다고 쉬다가 그 편안함에 취해 게을러지곤 합니다. 일조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셨는지 혹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응답을 드리면, 원래 사람은 다시 본래 살던 대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편안하고 싶고 그 육체를 편히 만들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단어를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게을러서 같은 표현은 앞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쓰셔야 한다면 난 아직 조금 덜 부지런해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넌 게을러 라고 표현을 해도 아니라고 하셔야 하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자기 세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의 수저혁명 12번째 영상 자기 세뇌 편을 못 보셨다면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카드를 활용하셔서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늘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부정보단 긍정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속담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결심한 바를 3일밖에 못 지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반대로 보면 누구나 3일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겪은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때 굉장히 짜증을 잘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이내 후회하며 부모님이 늘 그러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학습된 것 같다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단점을 정말 고치고 싶은데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작은 달력에 그 친구가 짜증을 낸 날, 짜증을 안 낸 날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겨우 그런 것으로 되겠냐며 웃어 넘겼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경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친구가 짜증을 안 낸 날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다 3일 연속으로 짜증을 안 내게 되었고, 그날 저는 훌륭하다고 말하며 미리 사둔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친구가 성공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어떤 날은 4일 연속으로, 또 어떤 날은 5일 연속으로 짜증을 안 내다가 어느 순간 10일 연속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성비 좋은 맛집에서 밥을 사주며 너가 열흘 연속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 이 친구는 자신의 목표에 있어서 실패보다는 성공에 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짜증을 낼 만한 일에도 차분하게 대응하며 결국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예를 들어드리면서 멘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신체 일부분에 그 목표를 써버립니다.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하지만 나는 잘 볼 수 있는 손가락 틈 같은 곳에 원하는 목표나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약자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분가를 해서 TV를 안 놓고 책을 볼 수 있는 카페처럼 꾸며놓았지만,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이 거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무의미한 프로그램을 볼 시간에 차라리 명상을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파에 앉게 되고 의미 없이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결국 TV를 끊게 되었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 속에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저도 모르게 소파에 앉아있을 때 보이도록 저의 허벅지에 이렇게 TVX라고 써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도 모르게 TV를 끊겠다는 계획을 잊고 소파에 앉아도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 허벅지를 보면 큼직하게 TVX라고 써있으니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는 못하시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남들은 잘 안 보이지만 나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D라고 써놓으신다든지 몸에 쓰는 게 싫으시다면 핸드폰에 견출지를 붙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 안 떨어질 것 같아도 나중에 뛸 수가 있고 안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폰에 미적으로 문제가 생긴 만큼 안 좋은 습관으로 다시 빠질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수저혁명으로 예를 들어 드리긴 했는데 남들이 잘 모를 만하게 약자로 쓰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데 열이 펄펄 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게 되어 있고 새벽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한다면 평소 같으면 절대 못 일어날 시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날 사랑해준다면 어떨까? 그런 설레임이 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늘 그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우리가 발전하는 에너지로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위대하고 멋진 미래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늘 떠올리다 보면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늘 적어봅니다. 미래의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지 그 숫자를 한자도 빠짐없이 적어보고 어떤 인품으로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줄지 그려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써보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모닝콜 방법으로 수저혁명 80번째 영상을 아침마다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은 구독자님들을 위해 만든 것도 있지만 제가 매일 아침 들으며 일어나기 위해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 실패했어도 성공한 부분을 찾고 되뇌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목표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